84년 만에 서부 지역에 상륙한 열대성 폭풍 힐러리로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남가주 전역이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이례적 재난에도 심각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미가 올해 하반기 연합연습을 시작하자 북한이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밀크쉐이크를 먹은 손님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식중독균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팁을 합친 디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과도한 팁 요구를 놓고 소비자와 서비스업 종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모든 국민이 부스터샷을 맞도록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서부 지역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해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년치 비의 절반이 하루 만에 내린 곳도 있는데 이 와중에 규모 5.1이 넘는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첫 소식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쪽 휴양지 팜스프링스에는 하루 동안 8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평균 강수량 기준으로 6시간 동안 반년치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주요 도로 3곳이 통제되고 주민들이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Right now we have flooding on all of our roads. There's no way in or out of Palm Springs, and that's the case for the majority of the Coachella Valley. We're all stuck.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이고도 하루 동안 46mm의 비가 내려 8월 강수량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And in desert areas, we're seeing about a year's worth of rain in one day. 현지 시각 지난 18일 발생한 허리케인 힐러리는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감소해 이틀 뒤 캘리포니아에 상륙했습니다. 세력이 약해졌다지만 100명 가까운 인명피해를 냈던 1939년의 열대성 폭풍 이후 84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풍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쓸려나가고 LA 등 대도시에선 곳곳에서 침수와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월요일 하루 LA 지역에는 휴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As of right now, there have not been any deaths or significant risk of injury. 폭풍이 상륙해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LA 북쪽 120km 지점에서 규모 5.1의 지진과 함께 10여 차례 여진이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폭풍의 세력은 약해졌지만 저기압 중심부의 비구름이 네바다주 등 내륙 지역으로 이동해 계속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허리케인 힐러리는 단일 강수량으로 역대 가장 많은 비를 뿌렸음에도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대비와 주민들의 협조로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베버리 힐스와 벤나이스 4.7인치, 포터렌치와 산타모니카, 컬버시티 3.5인치, 폭풍 힐러리가 뿌린 강수량입니다. LA 카운티는 물론 남가주 거의 전 지역에 걸쳐 단일 강수량으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하루 LA 카운티 지역에서 접수된 911 전화는 평소보다 1000건이 더 늘어난 4105건을 기록했고 LA 소방국의 출동 횟수도 1800여 건을 기록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하루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97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5대가 침수된 썬밸리 지역에서 차량 안에 갇힌 한 명이 구조됐지만 역시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시 정부와 카운티 정부는 힐러리가 4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된 직후 철저한 재난 대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시간 긴급 알림 문자를 통해 집에 머물 것을 당부하며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상황을 알린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분석입니다. Thanking Angelenos for paying attention to the calls for concern of staying safe, staying home, and staying informed. And I want to thank the city family, all of the employees who've been working around the clock to get us past this unprecedented weather situation. LA 긴급재난센터는 오늘 오전부터 위기 대응 3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본격적인 피해 복구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일부 도로 침수와 정전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약해진 지반으로 인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But our saturated hillsides still can pose a threat for mudslides. The LAFD will continue to monitor these areas throughout the day. Trees continue to be uprooted and have caused some damage to property. 재난당국은 일단 큰 위기는 넘겼지만 복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미가 올 하반기 연합 연습을 시작하자 북한이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무전기를 손에 쥐고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은 이 미사일이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 순항 미사일이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를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스텔스 형상을 갖춘 함정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해군 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준비라는 관점을 가지고 전투훈련 강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실전 능력을 부단히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일반적인 함대함 미사일이며 목표에 명중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함정도 실제 스텔스 능력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군은 어제 0시일기에 시작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 맞춰 방어 제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투기와 대공 미사일을 동원해 적 항공기, 순항 미사일 등을 추적, 요격하는 절차를 훈련했습니다. 이번 연습 기간 이런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은 30여 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 이번 을지 훈련은 핵 공격뿐 아니라 북한의 가짜뉴스 공세와 국가 중요시설 공격 등에 대한 대응 훈련도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수상한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아닌지 관심입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북한의 나선시 선봉구역입니다. 두만강역에서 2km 떨어진 차량기지, 총 3개의 선로 곳곳에 20m 길이의 화물칸 27량이 정차되어 있습니다. 6m 길이 화물칸 10량도 보입니다. 기관차와 연결만 되면 바로 출발할 수도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도로에는 열차에 싣기 위한 13개의 대형 화물 컨테이너가 줄지어 놓여 있고 야적장에도 화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선 2020년 국경 봉쇄 이후 열차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북러 간 군사협력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다량의 화물이 포착된 겁니다. 두만강 번역이 아닌 한 2km가량 떨어진 조차장 지역에 모여 있는 거는요, 러시아에서 들어온 물품이 아니고 러시아로 수출할 품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곳은 지난 1월 백악관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전달한 장소로 지목하며 위성사진을 공개한 곳이기도 합니다. 위성사진만으론 화물들의 종류와 행선지를 알 수 없지만 북러 간 무기 거래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류 부족 문제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요. 탄약류는 특성상 철도를 이용한 대량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북러 철도를 통한 군사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핵미사일 기술 확보와 포탄, 미사일 등 전쟁 물자 공급이라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북러 양국이 본격적인 무기 거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밀크쉐이크를 먹은 손님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식중독균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타코마시에 자리한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밀크쉐이크를 마셨던 손님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입원해 치료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손님들은 지난 2월 17일부터 7월 22일 사이 해당 업소에서 밀크쉐이크를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조사 결과 식중독균의 일종인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오염된 유제품이나 육류에서 발견되는데 영하의 온도에서 살아남는 균으로 유명합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업소의 아이스크림 기계 위생 불량으로 밀크쉐이크를 마신 손님들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리스테리아균의 잠복기가 70일에 달해 앞으로 관련 피해자는 더 늘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지난 8일부터 아이스크림 기계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글렌데일 아메리카나몰 인근에서 떼강도 용의자들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시애틀에서 원정 범행을 위해 남가주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아메리카나몰 떼강도 용의자 중 3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메리카나몰 인근 순찰 중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검문하다 차 내에서 훔친 물건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핸드백이 나오면서 수사 끝에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시애틀에서 온 3명의 흑인 여성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당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입생로랑 제품이 아닌 디올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작물수수와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했으며 최근 벌어진 연쇄 떼강도 사건과 관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떼강도 범죄에 타주에서 온 원정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수사가 연방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팁을 합쳐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팁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뱅크레잇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만이 식당에서 팁을 항상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 중 2명은 팁에 거부감을 표시했고 5%는 식당에서 팁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미용실에선 53%, 음식 배달에는 50%, 택시 40%, 호텔 서비스 23%, 바리스타 22%, 가구 및 전자제품 배달 17%, 테이크아웃 매장 13%, 집수리공 10% 정도만 항상 팁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불거지는 논쟁 중 하나는 바로 팁을 세 전에 뗄 것인가, 세 후에 뗄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 주게 되는 팁의 기준이 세금 전의 금액인지 아니면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헷갈리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팁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여기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에티켓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세 전인 음식값에 팁을 주는 게 맞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팁이라는 것이 직원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에 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외식을 하는 경우 종업원의 서비스에 따라 음식 비용의 15%에서 20% 사이의 팁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재 전국 평균은 18%로 올랐습니다. 팁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전기기술자, 집수리 기사 등 전문 직종과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점 혹은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경우 또 티핑, 그래츄이티라는 명목으로 서비스료가 미리 영수증에 포함된 경우에는 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시가 다운타운 대형 호텔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들을 투숙시키기 위한 방편인데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LA시가 다운타운 메이페어 호텔을 8,30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비용 1,100만 달러를 더한 9,4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앞으로 호텔 내 400여 개의 객실은 노숙자들의 임시보호소 역할을 대신합니다. 시민들은 시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출 대비 얼마나 큰 효용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은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처에 나설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부스터샷을 맞도록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모든 시민들이 독감 예방과 함께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대유행을 막기 위한 방편인데 최근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사 중 하나인 모더나는 변이 바이러스용 부스터샷은 에리스와 포낙스 등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바이러스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부스터샷이 전 국민들에게 접종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정부가 팬데믹 상황을 공식적으로 종료한 터라 백신 접종에 대한 부담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됐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대규모 유행 등 팬데믹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야 집단 면역력 형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 시험에 응시한 한국 국적자가 올해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간호사 시험 주관기관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간호사 면허 시험에 처음으로 응시한 한국 국적자는 총 2,142명입니다. 이는 응시생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06년에 육박하는 수치로 재시험자 등을 합하면 이미 최다 응시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간호사 시험 응시 국가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통계를 보면 한국 국적 응시생은 필리핀 18,104명, 인도 3,745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서 케냐 1,198명, 네팔 1,044명 등의 순입니다. 간호사 시험 주관기관협의회 누어 라와니 언론 담당은 한동안 한국 국적의 응시생이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한국은 최근 수년 사이 외국 국적 응시생 순위에서 매번 탑5 국가 안에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 조 씨는 한국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별도로 간호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며 최근 미국 간호사 부족 현상, 한국 간호업계의 열악한 직업 환경 등이 맞물리면서 처우가 더 좋은 미국 병원으로 눈길을 돌리는 한인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 응시생의 합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 국적자 응시생의 합격률은 52.9%로 시험을 치른 2명 중 1명이 미국 간호사가 된 셈입니다. 이는 외국 국적자 전체 합격률 43.3%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한국 국적 응시생의 합격률은 지난해 미국 간호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인 필리핀과 인도보다 높았습니다. 미국 간호대학협회에 따르면 미국 간호사들의 평균 연령은 46세로 이 중 25%가 앞으로 5년 내로 간호사를 그만두거나 은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1,060만 명의 신규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젯밤 맨해튼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여성 운전자가 7명의 행인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관련 소식 KBTV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NYPD는 어제 늦은 밤 맨해튼 미드타운 웨스트 36스트릿과 6에비뉴 인근에서 뉴저지 출신의 한 여성 운전자가 혼다 차량을 몰고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행인 7명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중 1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6명은 부상, 이 중 1명은 위독한 상태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형 사고를 일으킨 뉴저지 출신 여성 운전자는 뺑소니를 친 뒤 퀸즈 미드타운 터널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이 뒤따랐지만 계속 도주하던 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프레시메도 인근 188 스트릿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에서 추가로 차량 3대와 충돌하면서
다시 한번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맨해튼과 퀸즈에서 잇따라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에 대한 신원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퀸즈 인근에서 발생한 2건의 사고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 경찰이 해당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운전자가 뉴저지 거주 여성이라는 것만 밝혀진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정확한 혐의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지난 주말 세계 한인무역협회가 글로벌 마케터 스쿨을 개최했습니다. 교육생들은 한미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LA에서 개최된 2차 글로벌 마케터 스쿨은 지난해 비대면에 이어 올해 2차는 대면 교육으로 개최됐습니다. 북중미 글로벌 마케터 스쿨은 미주 지역에 지사를 세울 여력이 부족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할 인력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와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성공적으로 안내하고 또 도와줌으로써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케터 스쿨에 참여한 70여 명의 한인들은 해외 지사와 사업의 이해와 공고문, 협약서 해설 등 사업 절차와 사업 현황과 온라인 보고 등 대표 마케터의 역할 등을 배웠습니다. 또한 성공한 사례 등을 통해 대처법과 수출입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현지 수출은 나라와 지역별로 전문 분야가 나눠지고 있는데 캐나다와 LA, 뉴욕 등 월드옥타 9개 지회가 참석해 정보 공유와 서로에 대한 네트워크도 확대했습니다. 옥타와 그다음에 코트라와 중진부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제품들은 동남아에 맞는 제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제품들은 또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또 진출을 하고 싶은 많은 기업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발로 뛰고 있는 분들을 바로 글로벌 마케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월드옥타는 50여 명의 한인들이 2차 스쿨에서 글로벌 마케터로 수료증을 받았다고 밝히며 K컬처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한국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도와 한국의 수출 경쟁에도 북중미 지역 글로벌 마케터들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